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전망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이 아니라 BPM 구현을 하기 위한 필요한 11가지 자세보다는 헤빗,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IBM 코리아의 이재원 실장님이랑 게스트로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IBM의 이재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자세란 용어에 대해서 별로 마땅치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목을 제가 네. 달지를 않았습니다. 네네. 네, 자세보다는 헤빗을 알아서 해석을 하시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그죠? 유명한 책이죠? 네네. 네. 스티븐.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쪽지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도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스테판 코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스티븐 코비라고 했는지, 이게 영어로는 스테판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코멘트에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BPM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많이 쓰고 있는 데 많이 있지만 옛날에 KMS처럼 도입돼가지고 활성화 안 된 데도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오늘 그 11가지 헤빗을 어떠한 관점에서 좀 11가지 헤빗을 좀 말씀해 주실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그 본 세션은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11가지의 BPM에 대한 어떤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BPM이 이제 2000년대 초부터 글로벌에서 많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가트너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아티클 같은 것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전사적인 BPM, 네. 예, 전사 BPM 같은 것들이 몇몇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BPM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IT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와 동일선상에서 놓고 동일한 방법론과 동일한 시각으로 이제 보시게 될 경우에는 네. 그냥 하나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기능 정도로만 간주가 되어서 그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확산이 잘 되거나 아니면 BPM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고객사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나 밸류를 네.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IBM에서 전 세계에서 성공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몇 가지 뭐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가이드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제 스테픈 코비라고 하는 그 박사의 유명한 Highly Effective People의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러한 그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문서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가지 크게 보면 관점인 것 같은데 예. 여기 관점에서의 11가지 헤빗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어떤 것들이죠? 요 피라미드에 있는 것들.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래에서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uccessful Project와 Delivery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BPM을 그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각을 정확히 맞춰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BPM을 한 번에 빅뱅 형태로 BPM 프로젝트를 모두 완성을 짓고 그다음에 국내 대부분의 IT 프로젝트들이 그러하듯이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3년에서 5년 이후에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시스템을 다시 재구축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점진적인 어떤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반복적인 프로젝트가 수행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 초창기에 시작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그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BPM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조직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Growing BPM Team Competency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조직이 이제 뭔가 활성화가 되고 나면 궁극적으로 어떤 그 기업 내 전반적인 BPM의 프랙티스와
그다음에 말 그대로의 시스템, 체계, 그리고 문화 등이 점진적으로 이제 습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래부터 하나의 박스별로 해서 첫 번째는 5개,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 맨 위에 있는 것은 4개의 헤빗을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총 그래서 11개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래서부터 위까지 해서 하나하나 이 11개 헤빗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헤빗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뭔가요? 첫 번째는 뭔가요? 네,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BPM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도 비즈니스 밸류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그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보기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BPM은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비즈니스 밸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특히 이러한 비즈니스 밸류를 포커스를 하기 위해서 그 뒷장을 잠시 네네. 봐주시면 BPM 업계에서는 전형적으로 이터러티브한 어떤 메소돌로지를 적용을 한다라고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반복적인? 예, 맞습니다. 반복적인 그런 메소돌로지고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사용을 하는 워터폴 방식의 한 번에 빅뱅 형태로 진행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계속 반복적인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높인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네. 플레이백 1, 플레이백 2, 3가 실질적으로 위크 4부터 4주째부터 10주째까지 예시이긴 하지만 네.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도 요새 이터러티브한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네. BPM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간과를 하시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네.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헤빗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이것이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자꾸 급변하니까 네. 자꾸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네. 또 해야지. 예, 맞습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그 빅뱅 형식으로 하면 뭐 현재 같은 환경이 좀 안 맞는 게 많겠죠. 예. 네. 자, 두 번째 헤빗은 이제 뭐 목표 설정한 관련된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BPM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의 자동화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시는 고객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가장 프로세스 자동화를 하는 것은 베이스라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BPM 영역이지만 사실은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BPM의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프로세스를 BPM을 적용을 시킬 때는 그 개별적인 프로세스마다 목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KPI로 네. 이제 표현이 많이 되고요. 이런 KPI들을 프로젝트를 하실 때 설사 처음에 그 KPI를 설정을 정확히 못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수치적으로 혹은 뭔가 메저러블한 네.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그런 목표를 꼭 설정을 하셔야지만 네. 프로세스의 개선 사이클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고객들이 BPM을 프로세스의 자동화의 어떤 도구와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는 IT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으로만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그냥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자동화와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뿐이지 프로세스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형태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주로 이제 오른쪽에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KPI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하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왼쪽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도 사실은 간과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고객분들은 왼쪽에 오토메이션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예, 조금 오른쪽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되고 좀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화라면 이제 IT 부분이 많이 떠오르고 네. 이런 이제 비저빌리티 뭐 이렇게 개소화한다면 이제 현업 부분이 많이 떠오르네요. 예. 네.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잘 융합시키자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세 번째 헤빗은 뭔가요? 자, 아까 그 첫 번째 헤빗에서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터러티브 반복적 방법론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어떤 특정 A라는 프로세스를 BPM으로 적용을 하는 것 안에서도
반복적 방법론이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계속 개선 사이클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BPM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반복적 개선 작업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예, 그 반복의 횟수는 사실은 기업이 존재하고 그 기업의 핵심 역량과 그 핵심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한 예, 끝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를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달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60개월, 프로젝트가 끝나고 60개월 동안 유지 보수를 하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과 밸류는 사실은 그 시점에 가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중간중간에도 예, 굉장히 그 폭이 넓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BP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철저한 매트릭에 대한 관리와 목표 설정이 정확히 되어 있다면 점진적 개선 절차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달성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ERP 보통 도입할 때요. 예. 이제 뭐 PI 부분에서 PI 뭐 TFT 같은 거 만들어 좀 하지 않습니까? 예. PI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네. BPM 쪽은 어떤가요? BPM도 PI가 중요한가요? 어떤가요? 예, BPM 뒤에서도 이제 뭐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BPM도 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PI 없는 BPM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예,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안고 없는 찐빵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PI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와 그렇죠. 큰 어떤 이니셔티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일상사로서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어떤 체계와 습관과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작지만 중요한 예, 그런 형태로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PI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혹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BPM을 할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요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예, 그것을 PI라고 저는 오늘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예,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나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나 그다음 목표에 따라서 PI가 프로젝트성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BPM과 함께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건가요? 예, 항상 이제 제가 고객들로부터 이제 듣는 질문 중에 앞서 세션에서도 아마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ROI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ROI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ROI를 하기 위해서는 인풋 코스트가 항상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나와야 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어썸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저러블하게 숫자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객들은 저희 나라 고객들은 좀 급하죠. 마음이 좀 사실 좀이 아니라 엄청 급하죠. 예, 좀 급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일단 예를 들면 BPM을 적용한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에러 없이 돌아가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프로젝트의 공기, 납기, 프로젝트 기간을 굉장히 줄이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비용을 효과적으로 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측면이 맞지만 BPM의 특성상 어떤 A라는 프로세스는 꼭 3개월 만에 끝나야 된다. 혹은 우리 프로젝트, BPM 프로젝트는 타 경쟁사가 4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뭐 3개월 반에 끝나야 된다. 혹은 4개월 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모든 조직들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직의 R&R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모두 자기 것으로 그런 스킬과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사실은 그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